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여수시 나 선거구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침체된 지역인 만큼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노승기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여수시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후보는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주차장 조성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동, 오류동, 대교동에 도시가스가 미개설된 지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저 김성호를 당선시켜 주시면 초석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정만 후보는 시민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의 거리 등을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문적인 법무사로서 여수시 시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조례라든지 이런 여수시 시장에 대해서 통제, 감시 능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중연합당의 김종근 후보는 고교생 친환경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유치,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등 복지 중심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수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구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루빨리 개축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봉산 둘레길을 재정비하여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낸 박남조 후보는 문화스포츠시설 건립과 다양한 관광정책을 통해 생기 넘치는 지역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수는 관광 중심의 도시입니다. 저희 선거구가 마차형 자전거 이 4인용을 도입하여 먹거리, 풍물 여러 가지로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이 더욱더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무소속 최처중 후보는 시의원 급여 전액을 기부하고 해양도서관 건립과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도에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재활병원에서는 부수혈병원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우리 지역은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처럼 열심히 뛰어서 경도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다 침체된 지역의 재생 등 만만치 않은 현안이 산적한 지역구인 만큼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민심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의회 정영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정영태 의원의 지역구는 순천시 나 선거구로 이곳에선 고 박광득 의원의 사망으로 다음 달 12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이번 법원 판결로 또 공석이 발생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역민의 의견과 선거 비용 등을 감안해 조만간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리사체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이혜경 전 광양시 의원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이 전 의원이 의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광주지방법원에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최대 연 48%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3명의 표결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20일 여수에서 열리는 제56회 전남체전 개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만큼 화합 축제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4월 20일 전남체전의 막이 오를 여수 진난 종합경기장. 시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계식 동선과 교통 대책을 논의합니다. 체전 기간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박람회장 등 2곳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버스 운영과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13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체전인 만큼 경기장 정비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4억 원을 투입해 11개 경기장을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종목별 참가 신청과 대진 추첨이 마무리됐습니다. 조직위도 대화합체전을 목표로 전남도 22개 시군 간 자매결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과 개폐식 등 경기 주요 장면은 SNS를 통해 생중계돼 도민들의 관심을 높입니다. 선수들의 성적과 기량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도민들의 대화합을 이끌어내는 축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전남체전은 4월 20일부터 4일간 23개 종목의 도내 7천여 명의 선수 임원단이 참가해 기량을 펼칩니다. 전시 종목으로 카약도 포함됐습니다. 13년 만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200만 전남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준비가 한창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의 근무기간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됩니다. 광양시는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을 할 경우 최고 정직 처분을 내리고 2회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까지 중징계를 내릴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승진 제한과 하향 전보, 상여금 지급 시 최저 등급 적용 등 다양한 페널티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 장소인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미수습자 수색과 원인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45m, 22m 너비의 세월호가 왼쪽으로 누운 채 반잠수 식선박 화이트 마리노에 실려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접안했습니다. 부두와 평행하게 접안했지만 육상 거치 준비가 완료되면 반잠수 선박은 선미 측 날개탑 부분으로 부두에 접안합니다. 육상 거치는 목포신항 철제부두 북측 바다와 수평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배수와 방역, 소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목포신항 철제부두의 세월호 선체조사구역 위편, 즉 철제부두 입구 부분은 미수습자 가족과 합동수습본부가 사용합니다. 110여 명 정도가 장례 지원, 신원 확인, 수습, 가족 지원, 의료 지원들 각 해당 업무별로 세월호 선체조사 작업구역은 분진 차단을 위해 4m 높이의 컨테이너와 장벽으로 차단되고 지원 공간과는 폭 2m 통로로 연결됩니다. 목포신항 정문 옆 화물 하역장에는 취재지원본부가 차려져 100여 개 언론사, 1000여 명의 기자들이 세월호 진실규명 상황을 전합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목포신항 철제부두 인근은 일반인의 출입과 접근이 통제됩니다. 일반 방문객들은 신항 석탄부두에 마련된 주차장과 지원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목포신항 석탄부두에는 승용차 650대, 대형버스 50대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취재지원센터와 세월호 선체조사구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4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화된 전 농협조합장이 자신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위탁선거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동광학농협 전 조합장 이모 씨가 낸 조합장 지위 보전 및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화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추모탑 건립에 나섭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계와 기업체, 사회단체 후원으로 2,900만 원을 모아 여수산단 희생자 추모탑 건립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로 협의회는
추모탑 건립 위치와 사업 규모, 사업비 등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예산 확보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국내 최대 분청사기 가마터인 두엄면 운대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 공사가 일부 공정률이 90%를 넘어서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장 사무실을 박물관으로 옮겨 막바지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분청문화박물관은 도내에서 가장 큰 공립박물관으로 다양한 시대별 유적들이 전시돼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저출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한 달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저출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대책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한 뒤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흥군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5년 기준 1,091명으로 전남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 평균인 1,239명에도 크게 못 미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도전 안전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금호동 어울림체육관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서는 14,000여 명의 직원들 가운데 예선을 거친 200여 명이 참여해 제철소 안전 관련 퀴즈를 풀며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나들이 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나오실 때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동쪽 지역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때 아닌 봄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에서 7cm가량의 눈이 더 오겠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경상도에는 5에서 20, 서울 등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또 이번 주말 동안 바람이 불면서 약간 쌀쌀하겠는데요. 한낮에도 대부분 15도를 밑돌 걸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도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엔 비가 오겠는데요.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5.4도, 전주 6.5도, 창원 7.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구 1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르면서 더욱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